자, 여러분,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이 펼치는 움직임은요, 단순한 몸싸움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확률로 다음 수를 예측하는 고도의 전략 게임, 바로 다이아몬드 위에서 펼쳐지는 한 판의 체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치열한 두뇌 싸움의 결정체, 바로 수비 시프트의 모든 것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아마 야구 좀 보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장면 꼭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유격수가 지켜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고 엉뚱하게 이루수 옆에가 서 있는 모습 말이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많은 팬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바로 이 장면 뒤에 사실은 엄청나게 정교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죠. 자, 이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100년 넘게 이게 야구지 하고 상식처럼 여겨왔던 그 기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견고했던 상식이 데이터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야구의 수비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이고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죠. 내야수 넷, 외야수 셋,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알던 야구 수비의 정석이자 뭐랄까요? 상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야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보세요. 내야수들이 한쪽으로 싹 쏠려 있습니다. 어떨 땐 내야수 4명이 전부 2루 베이스 오른쪽에 가 있기도 하고요. 마치 경기장 절반은 그냥 텅 비워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이게 100년의 상식을 깨부순 새로운 시대의 전략인 겁니다. 자, 그럼 이 파격적인 움직임, 이걸 파고 들어보죠.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수비 시프트라고 불리는 아주 치밀한 확률 게임의 결과물이죠. 수비 시프트,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특정 타자가 공을 어디로 가장 많이 치는지 그 데이터를 싹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률이 제일 높은 곳에 미리 가서 그물을 쳐놓는 거죠. 예전처럼 감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 바로 숫자가 수비수들의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라운드는 체스판, 선수들은 체스말, 그리고 데이터가 그 움직임을 결정한다. 기가 막힌 비유죠. 이제 그라운드는 더 이상 단순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데이터라는 악보에 맞춰 선수들이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이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라는 건 대체 뭘까요? 어떻게 선수들의 움직이는 지도를 그리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타자를 완벽하게 해독하는 데 있습니다. 타자들을 보면요, 크게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주구장창 공을 보내는 당겨치는 타자, 우리가 흔히 풀히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경기장 곳곳으로 공을 흩뿌리는 스프레이 히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누구한테 시프트를 걸겠습니까? 당연히 타구 방향이 뻔한 저 당겨치는 타자겠죠. 바로 이 선수들이 시프트의 핵심 타겟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비밀 지도입니다. 히트맵이라고 부르죠. 보세요. 전형적인 당겨치는 타자의 타구 방향인데 붉은색이 진한 곳, 저기가 바로 안타가 집중적으로 날아간 곳입니다. 완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죠? 이 히트맵이야말로 수비수들에게 여기로 와서 서 있어! 라고 소리치는 명확한 이정표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바로 이겁니다. 붉게 달아오른 저 핫존으로 수비수들을 싹 다 옮겨버리는 거죠. 타자 입장에선 어떻겠어요? 정말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뻔히 안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수비수들이 벽처럼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잘 맞은 타구가 어이없는 땅볼아웃이 되는 마법. 이게 바로 데이터가 만든 수비의 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전략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도박이거든요. 성공과 실패, 그 결과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말하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시프트의 본질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자, 한번 보시죠.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안타가 될 공을 그냥 땅볼아웃으로 잡아냈고 상대팀의 공격 흐름을 딱 끊어버립니다. 최고의 결과죠.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요?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타자가 일부러 텅 비워놓은 그 광활한 공간으로 공을 툭 보냈다? 그럼 그냥 단타로 끝날 공이 2루타, 3루타가 되는 겁니다. 정말 한 끗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전략인 거죠. 이 전략이 워낙 강력하고 또 타자들을 너무 옥죄다 보니까 결국 리그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체스판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기로 한 거죠.
네, 바로 2025 시즌부터입니다. KBO가 이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그의 판도를 바꿀 만한 아주 중대한 변화죠. 그럼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수가 공을 던질 때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양쪽에 내야수가 2명씩 있어야 한다. 둘째, 그 내야수 4명은 모두 발이 내야 흙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이제 예전처럼 내야수 3, 4명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루수가 외야 잔디에 나가서 수비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왼쪽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극단적인 시프트고요. 오른쪽이 바로 새 규칙에 맞는 합법적인 수비 포메이션입니다.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페널티가 아주 강력합니다. 일단 던진 공은 무조건 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타자가 그 공을 쳐서 안타를 만들었다? 그럼 공격팀은 당연히 그 안타를 인정받을 수 있고요. 게다가 규칙을 어긴 수비수한테는 실책까지 기록됩니다. 수비팀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페널티죠. 함부로 어길 생각을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자,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말해주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야구 수비는 선수의 감이나 경험으로 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숫자로, 데이터로 하는 과학의 시대가 온 거죠. 물론 리그가 규칙을 바꿔서 이 체스판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걸긴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확률을 이용한 이 숫자의 게임은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프트 다음으로 그라운드의 판도를 바꿀 데이터 혁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현대 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